2015년 8월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6대 야마구치구미가 내부 갈등 끝에 분열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조직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위기 속에서 야마구치구미 지도부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유산 타케나카구미를 부활시키는데요. 이는 그저 단순한 산하 조직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은 타케나카 마사이사, 4대 야마구치구미의 보스였지만 30년 전 또 다른 분열전쟁 속에서 암살당하며 그들만의 순교자로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지도부는 그의 출신 조직 타케나카구미를 부활시켜 마치 주술처럼 어떤 효험이라도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반란 세력에 맞서 정통성을 내세우고 조직원을 결속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행위였죠. 야쿠자 세계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그 오래된 이름을 물려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전설이 된 히트맨 안도미키입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따라 야쿠자들이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하고 일그러진 신화로 만들어갔는지를 파헤쳐봅니다. 타케나카구미의 역사는 1960년 효고현 히메지시 일대 불량배들을 규합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 전국으로 세력을 무섭게 확장하던 3대 야마구치구미 산하로 들어가 그 악명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조직의 중심에는 타케나카 형제가 있었습니다. 8형제 중 5이 야쿠자의 길을 걸었고 특히 3명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타케나카구미를 창립한 셋째 마사이사, 조직의 브레인이었던 5째 마사시, 그리고 형들의 충직한 그림자였던 막내 타케시. 이들이 이끄는 타케나카구미는 야마구치구미 내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집단으로 자리 잡았고 그 폭력성은 야쿠자 세계에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1955년 3월 10일생 안도미키. 제일 한국인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확실치 않으며 어린 시절 또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가 처음 폭력 세계에 발들인 곳은 3대 야마구치구미 산하 노부하라 구미였지만 1983년 수장 노부하라가 은퇴하며 해산되자 곧바로 타케나카구미로 이적합니다. 여기서 그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파벌 안도카이를 이끌 정도로 성장했고 특히 타케나카 형제의 막내 타케시의 최측근으로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습니다. 야쿠자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부드럽고 침착한 언행,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조직에 대한 광적인 충성심, 안도는 이 두 얼굴로 입지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1984년 형 마사이사가 4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자리에 오르고 동생 타케시는 그 뒤를 이어 타케나카구미를 물려받습니다. 형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영광은 잠시, 야마구치구미 절반은 타케나카 마사이사를 자신들의 오야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치와카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세워 이탈했습니다. 1985년 1월 깊어지던 갈등 끝에 이치와카이는 적장 타케나카 마사이사를 암살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야쿠자 역사상 최악의 전쟁, 야마이치 항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오야붕을 잃은 타케나카구미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복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안도미키는 오카야마 사무소에서 조장 타케시의 비서로 그를 보좌하며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존경하던 보스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적대 조직 이치와카이를 향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야마구치구미가 전쟁에서 우세를 점했지만 2년간 전쟁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자 1987년 2월 야마구치구미 임시지도부는 타 조직들의 중재로 전쟁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상부의 중단 지시에도 타케나카구미와 안도미키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들끓는 복수심은 마침내 구체적인 암살 계획으로 이어졌고 안도미키는 이치와카이의 수장 야마모토 히로시 암살팀의 리더로 발탁됩니다. 그를 중심으로 5명의 습격조가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택을 경비하는 경찰관 2명을 호신용 스프레이로 무력화시켜 결박한 뒤 1명을 감시역으로 외부에 남기고 나머지 4시 자택에 난입, 적장 야마모토가 있으면 살해하고 없을 경우 여자와 아이들을 내보낸 뒤 집을 폭파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최신 통신수단이던 삐삐를 이용해 칠은 실행, 영은 중지라는 암호까지 정했죠. 무장 수준 또한 기존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제 M16 자동소총과 유탄 발사기를 동원했고 심지어 안도는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 필리핀을 5차례나 방문해 전문 사격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야쿠자 간 싸움이 준 군사작전 수준으로 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역할이 명확히 분담된 5명의 암살조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행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1988년 5월 13일 야마모토 히로시가 자택에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고 결행은 다음날 새벽 2시로 결정됩니다. 1988년 5월 14일 새벽 실행 직전 팀원 하나가 겁을 먹고 도주했지만 안도는 남은 넷으로 공격을 강행합니다. 습격팀은 차를 타고 야마모토 히로시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자택 앞에는 경계 중인 순찰차가 있었고 암살팀은 순찰차 안 경찰관을 2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1명이 더 추가되어 차 안에는 모두 3명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안도팀이 순찰차 창문 너머로 2명의 경찰관을 향해 손들어라며 총을 겨누는 순간 뒷좌석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3번째 경찰관이 권총에 손을 대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당황한 안도와 부하들은 차량 안을 향해 20여 발의 총탄을 난사했고 이 총격으로 경찰관들은 적게는 전치 2주, 많게는 5개월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쓰러지기 직전 무전기에 비상 스위치를 눌렀고 지원병력이 몰려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급해진 안도는 자동소총에 유탄을 장착해 야마모토의 자택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유탄은 경찰이 미리 쳐둔 방어 그물에 튕겨나와 지상에서 폭발했고 그 파편은 역으로 안도미키를 포함한 암살팀원들의 무릎과 어깨에 박혔습니다. 이 그물은 3년 전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동생 마사시가 형의 복수를 위해 하와이에서 로켓 발사기 구매를 시도하다 체포된 이후 경찰이 설치해둔 대비책이었습니다. 자택 부엌문에 설치한 소화기 폭탄마저 불발되면서 작전은 아무 성과 없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안도미키는 작전을 지원하는 야마구치구미 계열 고토구미 조직원의 도움으로 한 병원에서 파편 제거 수술을 받고 도죽길에 오릅니다. 5월 28일 효고현 경찰은 안도미키에 대해 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발령합니다. 여기서 안도는 범행 여파가 타케나카구미와 수장 타케시에게 번지는 걸 막고 수사에 혼선을 주려 조직을 탈퇴, 다른 야마구치구미 산하 조직 이신카이로 이적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이 사건은 야마구치구미 상층부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경찰을 직접 공격했다는 사실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죠. 야마구치구미 본부장 키시모토 사이조는 주변에 습격범이 있다면 경찰에 자수시키고 앞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총격하는 자는 엄중히 처분하겠다라고 산하조장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시 이치와카이와 평화협상을 주도하던 임시지도부 와카가시라 와타나베 요시노리 역시 경로했습니다. 그는 실로 애석한 일이다, 아주 곤란하게 됐다며 부하들에게 조직 내 범인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향해서는 뽕이라도 하고 저지른 짓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판단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짓은 안 한다. 득될 게 하나도 없지 않는가 실만 있을 뿐이다. 이 일을 저지른 놈은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직의 안위와 사회적 파장을 우선한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안도의 직속 상관이었던 타케나카 타케시는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일에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듯 하지만 이는 평가 같은 문제를 넘어선 일이다. 야쿠자로서 당한 것을 갚아줄 뿐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고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희생된 경찰관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언론에 자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자리를 노리던 와타나베 요시노리를 직접 겨냥해 이제부터 위에 서려는 인간이 조직을 위하는 젊은 녀석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야 어쩌자는 건가라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와타나베가 5대 조장이 되어서는 강한 야마구치구미가 될 수 없다며 조직 이탈 의향까지 내비쳤습니다. 오야붕의 복수라는 대의와 조직의 현실이라는 이해관계, 두 핵심 인물의 상반된 시각은 조직 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야마구치구미는 이치와카를 향한 회유와 압박을 지속했고 최고 간부들은 산하 조직을 해산하거나 야쿠자에서 은퇴하도록 내몰렸습니다. 결국 1989년 3월 19일 이치와카이의 수장 야마모토 히로시가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의 야쿠자 은퇴와 조직 해산을 선언하고 야마구치구미 본부를 직접 찾아 사죄하며 전쟁은 공식 종결됩니다. 평화협상을 주도한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5대 야마구치구미 조장으로 등극합니다.
그에게 깊은 유감을 품은 타케나카 타케시는 오야붕 원수도 못 갚는다면 야쿠자 때려치워라 이 자식들아라며 조직이 정치적으로 타협해 전쟁을 끝낸 데 분노했고 곧 야마구치 구미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이치와카이 잔존 세력과 야마모토 히로시를 향한 보복을 계속했고 이를 되려 야마구치 구미가 막아서면서 야마타케 항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으로 번지게 되죠. 2년 가까이 도주를 이어가던 안도미키는 1990년 9월 12일 오사카의 한 중화요리점에서 체포되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오랜 수감 생활에 들어갑니다. 수감 중 그가 타케나카 마사이사를 살해한 실행범 나가노 슈이치를 폭행했다는 일화가 영웅담처럼 널리 퍼져 있지만 오히려 그의 폭행으로 교도소 내 여러 행사가 중지되면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외면당했다는 증언, 심지어 감옥에서는 두 세력이 분리되어 접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상반된 증언도 전해집니다. 그 사이 야마구치 구미로 돌아가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던 타케나카 구미는 2008년 조장 타케나카 타케시가 병사하고 조직을 이어받았던 형 마사시마저 2014년 사망하면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비록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점차 안도의 행동은 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전설의 히트맨이라는 칭호를 남겨주었죠. 야쿠자 문화에서 충성의 가치는 때로 임무의 성공 여부보다 우선시됩니다. 암살당한 최고 지도자를 위해 목숨 걸고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실패 후에도 모든 책임을 지고 장기 징역을 감수한 그의 행동은 야마구치 구미 내에서 최고의 명예로 여겨졌습니다. 2011년 만기 출소한 안도미키는 과거 도주 시절 몸담았던 야마구치 구미 사나 이신카이 부회장자를 맡으며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안도를 맹렬히 비난했던 5대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도 세상을 떠난 이후라 5대 체제와 다른 길을 걷던 6대 지도부는 입장을 바꿔 그를 충성의 상징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죠. 이후 안도는 효고연을 기반으로 하는 3차 단체 시바타카이를 2014년 물려받아 자기 세력을 재건했고 그 능력과 상징적 역할을 인정받아 6대 야마구치 구미 본가에도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5년 6대 야마구치 구미는 또다시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데요. 6대 지도부의 부패와 불의를 주장하며 고베 야마구치 구미라는 세력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6대 지도부의 막대한 자금력과 이에 반발하는 간사이 지역 전통 세력 간 이권 다툼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6대 야마구치 구미 지도부는 반란에 맞서 조직의 정통성을 상징할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타케나카 구미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강령술이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이사라는 조직의 순교자를 현재로 불러내 자신들의 반란 진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죠. 6대 야마구치 구미는 자신들에게서 이탈한 고베 야마구치 구미를 과거의 이치와카이와 같은 배신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야마구치 구미의 정당한 유산을 계승했다는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를 현실에서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 과거 타케나카를 위해 몸을 던졌던 전설의 히트맨 안도미키보다 더 완벽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안도가 이끌던 시바타카이가 2대 타케나카 구미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 부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고베 야마구치 구미 역시 타케나카 구미를 부활시키려 유족과 교섭하고 있었습니다. 타케나카 가문 사람들은 깊은 불안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 가족은 왜 츠카사 시노부가 타케나카 구미 부활을 허락할 권리가 있느냐며 지도부의 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고 가문의 이름이 다시 야쿠자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안도 측의 교묘한 여론전이 시작됩니다. 그가 출소 직후부터 타케나카 마사이사 기일에 반드시 묘소를 찾고 다른 간부가 모두 돌아간 뒤에도 마지막까지나마 같은 묘지에 있는 타케나카 타케시 묘소까지 남몰래 참배했다는 이야기가 야쿠자 업계에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생전 타케나카 타케시가 안도에게 조직을 물려주고 싶어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죠. 이때 안도미키는 유족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 허락을 구합니다. 이번에 본의 아니게 타케나카 구미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허락해주신다면 매일 묘소 청소만큼은 거르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은 현 지도부의 명령을 따르는 충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가문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겸양을 통해 유족의 마음을 달래는 절묘한 언어적 줄타기였습니다. 일찍이 야마모토 히로시 자택 습격 당시 한 팀원이 안도가 자기 뜻을 관철하려 눈물을 보이는 모습에 감동해 그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결심했다는 이라도 전해집니다. 폭력뿐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파고드는 능력 또한 그의 생존 무기였음을 짐작해야 하죠. 이데 타케나카구미의 폭력성은 여전했습니다. 2016년 10월 고베 야마구치구미와 전쟁에 대비해 효고현 히메지시의 한 민가에 권총 5정, 산탄총 1정, 실탄 약 80여 발, 일본도를 숨겼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안도는 처분 보류로 풀려났지만 그의 방식이 변치 않았음을 보여준 사건이죠. 2017년 안도는 와카가시라 호사직책에 올라 야마구치구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부에 진입하며 승승장구합니다. 2019년 11월 고베 야마구치구미 간부 후루카와 케이이치가 자동소총에 살해되는 사건으로 전쟁은 정점에 달하는데요. 범인은 아사히나 히사노리로 2018년 12월 각성제 문제로 이데 타케나카구미에서 파문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안도미키는 그와 양자결연을 맺어 자신의 양아들 안도 히사노리로 받아들입니다. 과거 안도미키는 목숨을 건 습격 이후 조직 지도부로부터 약이나 하고 저지른 짓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바로 그 치욕을 정면으로 되갚는 행위였습니다. 복수와 충성이라는 타케나카구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자신의 리더십이 과거의 유산과 맞닿아 있음을 조직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었죠. 그는 현재 야마구치구미 소유 부동산의 운영 관리를 실시하는 도요 신용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4대 도진카이 회장 고바야시 테츠지, 6대 교세이카이 회장 아라세 스스무 같은 타조직 수장들과 대등한 의형제 관계를 맺는 등 조직 안팎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025년 4월 야마구치구미가 일방적인 전쟁 종결을 선언하며 경찰에 문서를 제출할 때 그 자리에 출석한 최고간부 3인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대규모 지도부 개편에서는 비록 실현되진 않았지만 새로운 와카가시라, 즉 2인자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그의 위상은 높습니다. 그의 높은 위상은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는 강력한 이념적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이념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은 충성이 아닌 돈과 폭력뿐입니다. 조직의 분열과 화합, 심지어 한 인간을 전설로 만드는 과정조차도 결국은 거대한 이권을 지키기 위한 냉정한 계산에 불과하죠. 안도가 쌓아올린 충성이라는 신화는 그런 현실을 가리기 위한 허상이고 조직의 필요에 따라 타오르다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폭력의 상징일 뿐입니다.